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뷰티 플랫폼 실리콘투인데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바로 성과를 보시죠. 실리콘투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이 눈에 띄게 회복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진짜 투자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실리콘투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들만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뭔지, 또 핵심 성장 전략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의 잠재력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실리콘투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 터진 예상치 못한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는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크라 법안이나 OTC 자외선 차단제 같은 정말 까다로운 규제들이 갑자기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 매출이 한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리콘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제품 성분을 바꾸고 인증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기를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버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많은 K뷰티 브랜드들한테 우리랑 이러면 이런 복잡한 해외 규제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라는 아주 강력한 신뢰를 심어준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미국 시장 회복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중동, 중남미,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특히 잠재력이 정말 큰 중동과 중남미에 새로운 물류 거점을 딱 확보하면서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한 거죠. 자, 이제 실리콘투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제적 해자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리콘투는 그냥 물건 떼다 파는 유통사가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플랫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 유통사는 그냥 물건을 A에서 B로 옮겨줄 뿐이에요. 재고부당, 브랜드가 다 져야죠. 근데 오른쪽의 실리콘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브랜드의 재고를 아예 현금으로 사들여서 재고 걱정을 없애주고요. 복잡한 물류, 규제, 마케팅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특히 돈도 사람도 부족한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대신 떠안아주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파트너인 셈이죠. 자, K뷰티 브랜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리콘투랑 손을 잡는 순간 머리 아픈 재고, 물류, 규제, 판매처 뚫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오직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이 편안함을 맛본 브랜드가 과연 이 플랫폼을 떠나고 싶을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락인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런 플랫폼 모델 덕분에 조선미녀나 메디큐브 같은 브랜드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조선미녀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투랑 협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까지 성장했고요. 이제는 메디큐브랑 실리콘투 포트폴리오 안에서 1등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온라인 시장은 성공적으로 장악했어요. 그럼 실리콘투의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바로 화장품 시장에서 훨씬 더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과연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실리콘투는 K뷰티가 진짜 글로벌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제품을 만져보고 발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프라인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이 오프라인 직영 매장 모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 계획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에 7개로 시작해서 불과 2년 뒤인 2026년 말까지 무려 200개 매장을 열겠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죠.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모이다는 그냥 물건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매상들은 일종의 미끼이자 쇼룸 같은 역할을 해요. 현지 도매업자들이 여기에 와서 와, K뷰티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고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B2B 거래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B2C 매장이 B2B 성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좋습니다. 전략은 아주 훌륭한데 그럼 이게 과연 돈이 되느냐? 숫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깎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실리콘2는 오프라인 비중을 5% 미만에서 20%까지 빠르게 늘리면서도 2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 목표를 아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0.05%.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재고 폐기율입니다. 0.05%. 일반적인 유통업계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죠.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업계 최고의 재고 관리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에게는 이 기업의 숨겨진 저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재무 상태도 아주 튼튼합니다. 약 1,700억 원의 추가 차입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돈을 창고 같은 고정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재고를 사들이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자본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K뷰티 플랫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다음 성장은 과연 어디에서 올 것인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 성장의 그림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확장. 그러니까 K뷰티의 불모지였던 중동, 중남미 같은 거대한 신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거고요. 둘째는 카테고리 확장. 스킨케어를 넘어서 헤어, 바디케어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디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꿈꿀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K뷰티 브랜드와 전 세계 소비자를 잇는 통로이며 그들의 글로벌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네, 이 한 문장이 실리콘2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유통을 넘어서 K뷰티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 바로 이것이 실리콘2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